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증시 주 초반 움직임이 아주 가볍고 좋았는데 이번 주는 주 초반에 발걸음 한 걸음이 다소 좀 무겁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지금 이 시각 현재 장 상황 저와 함께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주들이 좀 힘차게 움직여줬다면 오늘은 중소형주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의약품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주에서도 역시나 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갈수록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 색으로 느껴지실 텐데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달 만에 7만 명을 재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의약품 내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 거의 5%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신풍제약이 10%대 오름세 보이는 등 코로나19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엔터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이 주요 엔터사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영향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체질 개선이라는 이 과제를 실적을 통해서 지금 입증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SM, 현재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JYP 엔터 2%대, YG엔터도 거의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주들은 오늘 좀 미끄러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장 초반보다도 낙폭을 훨씬 더 확대를 한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5%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약세입니다. 지금 1.3%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우선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시장 과연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장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또 상승하는 업종, 하락하는 업종 갈리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업종들이 핵심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주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세 영향으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의약품 현재 1.72%가량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이목재 움직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1%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의료정밀도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주가 지난주부터 다소 움직임이 좀 둔해진 모습인데요. 오늘 음식료 1.29%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험주도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험 현재 1.39%의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요. 운수장비, 이 자동차주들의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운수장비도 0.77%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기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강세 업종, 하락하고 있는 업종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우선 강세 업종들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지금 의약품, 종이, 목재, 의료정밀 이런 분야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지금 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곳들 중에서 어떤 테마에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을지 우선은 한마디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의약품 테마에 집중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약품 자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의약품 본업의 실적이 3분기 기준으로 굉장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다수 나오고 있고요. 실적의 개선세가 굉장히 뚜렷하다. 두 번째는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외국인의 골고른 제약업체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요약을 해보면 본업을 잘 하고 있는지 이 실적 부분과 수급 요인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의약품 업종들 코로나19 재확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좀 이게 마음에 걸리긴 하는 게 저희가 여태까지 코로나에 좀 대였던 게 있잖아요. 네네. 확산이 되면서 올랐다가 또 하락하기도 했다가 좀 계속해서 변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이 의약품 관련주들이 올라주고는 있는데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얼만큼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상승 여력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상승 여력 자체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고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에서도 철저하게 분리를 하셔야 돼요. 진단 관련된 백신 관련된 기업은 지금 잠시 코로나 관련돼서 잠깐 이슈가 돼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매출과 이익단에서 연간 40%씩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진단 백신 기업은 연초 대비 최대 62%까지 하락했고, 근데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대웅제약, 그다음에 한미약품, 녹십자, 유한양 이런 대형 제약사 중에 매출이 1조 단위가 넘는 회사들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연간으로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인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철저하게 펀더멘탈과 성장성이 확인돼, 즉 숫자가 찍히는 업종에 좀 주목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숫자 확실히 실적으로 좀 증명이 되는 곳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조금 더 개별적인 종목들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약품주 내에서도 약간씩은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좀 움직임 무거운 것 같고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가볍게 튀어오르는 듯한 모습인데 현재 의약품주 내에서 개별 종목들의 주가 현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의약품 관련돼서 꼭 봐야 될 그 기업들을 좀 추리면 일단 먼저 추리고 그다음에 차트를 볼 건데요. 수출 시장의 잠재력이 큰 기업 역시 대웅제약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ST팜, 레고캠 바이오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수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있는 HK 이노엔, 종근당, 파마 리서치 이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예, 차트를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긴 흐름, 그러니까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도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걸 다 뚫고 지금 굉장히 좋은 소위 말하는 거의 최고가 52주 최고가 수준의 가격에 위치해 있고요. 월봉상에서도 주봉과 월봉의 항상 기준은 주봉은 이 노란색이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20주봉, 월봉도 20월봉 기준으로 다 돌파가 돼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꾸준히 한 번도 이 소위 말하는 이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안정적으로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고요.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상승 추세에 있는데 만약에 이 90만 원대 가격에서 만약에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이게 몇 월달에 잠시만요. 네. 자,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주봉으로 해서 체크를 해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월별로 움직임이 조금 나뉘고 있습니다. 월별 움직임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0.22%대 오름세 보이면서 90만 3천 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만 해도 다소 조금 변동성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월별 움직임 자체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좀 전에 보고 있었던 네네.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네. 이 보시면 그 가장 최근에 가장 거래량이 많이 실렸던 게 6월 17일, 6월 달이거든요. 요때 6월 달 거래량 대비해서 만약에 지금 11월 이 시점에서도 90만 원 시점에 이런 6월 달가 같은 굉장히 큰 대량 거래량이 만약에 실렸다면 상당히 이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빠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을 상당히 동반하지 않으면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추세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봉과 월봉상에서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급을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이렇게 외국인이 거의 지금 한 14일에서 13일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폭풍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근데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 자체에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네네. 지금 거래 자체가 다소 좀 제한되는 듯한 모습인데 그래도 오히려 추세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가요? 이게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되는 건 아닐까요? 괜찮나요?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과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을 봤을 때는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전혀 뭐 파실 이유는 없고 계속 보여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내년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파실 이유는 없고 그다음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지금 뭐 저점 대비로는 이렇게 큰 뭐 시총 기준으로 4위 회사가 지금 20% 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고점 기준으로 25%가 빠지면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25%가 아니라 이 가격에서 뭐 10%라든지 뭐 15% 정도 조정이 나오면 신규 진입자는 충분히 기다렸다. 언제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최고가에 있는 영역에 있는 거는 계속 90만 원이 100만 원 가고 110만 원 가지 않거든요. 절대로. 항상 상승기에는 조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10% 안짝의 조정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뭐 9월 말부터 계속해서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에만 해도 지금 뭐 5%, 6%가량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움직임 저희가 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1월 달 대비해서는 지금 반토막 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적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뭐 제약과 이런 백신 관련된 매출과 이익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건 맞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의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일시적인 이슈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고 이거를 단순히 싸다고 해서 뭐 저점 대비 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그 코로나 관련된 백신과 뭐 진단 관련된 업체가 뭐 시장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만약에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뭐 장기적으로 롱텀을 보고 들어오는 매수세는 아니고요.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을 노리고자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 관점이나 뭐 보유자 관점에서 봐도 그렇게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다소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 먼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지금의 약세 업종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을 통해서 오늘장 약세 업종으로 음식료, 보험, 운수장비가 좀 파란불을 켜고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지금의 이 약세 업종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좀 대응 전략 마련해야 되는 파트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네, 음식료 업종을 꼽고 싶은데요. 음식료 업종은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주가가 빠질 때 덜 빠졌거든요. 굉장히 하방 경직성이 잘 강화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음식료 업종의 핵심은 역시 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그걸 판가에 전이하는 부분. 그러니까 음식료도 뭐 스프레드 마진이라고 하죠. 그 음식료 원재료랑 제품의 판가 인상하는 부분이 바로 실적에 반영되지 않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6개월에서 빠르면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고 있다 보고 있고요. 음식료 관련된 거는 업종에 대한 펀더멘탈이 나쁘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다른 업종이 빠지지 않을 때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차익 실현의 여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음식료 업종은 지수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오히려 좀 탄탄한 모습들 보여주면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받았었는데 그런 만큼 최근에 지수가 오르는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좀 따로 노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음식료 업종 다소 좀 하락폭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음식료 이 개별주들도 좀 저희가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식료주들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 곡물 가격에 따라서 같이 좀 많이들 움직이는 모습들 보였잖아요. 음식료 업종 내에서 개별주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일단 요거 짧게 내용 설명드리고 차트 보겠습니다. 이제 음식료 가격의 전가폭이 최근 2년 동안 13% 내외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2011년, 12년의 사이클의 상승폭이 8.5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거거든요. 과거에 2011년, 12년에 이렇게 곡물가에 반영된 이 음식료 가격의 상승 사이클 폭이 8.5일 때는 그 뒤로부터 1년 레깅한 13년, 14년에 굉장히 음식료 업종의 시세 탄력이 좋았다. 그래서 2023년에는 곡물가가 본격적으로 좀 약세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더 많은 의견을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환율이 올라가면 상당히 음식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성도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곡물가도 본격적으로 약세장으로 들어서면 달러 기준으로 곡물 투입가는 올해 4분기부터 하락을 하고요. 원화 기준으로 투입가는 2023년부터 경감할 정도 전망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본격적으로 경감되는 시점은 2023년 상반기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 자체가 연초 대비 코스피 지수를 18%나 더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보니까 외국인은 안 팔아,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기관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그동안에 수익 많이 낸 걸 좀 일종의 차익 실현 매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을 위주로 좀 보면 네. CJ 제일제당도 네, 고점 대비 지금 뭐 49만 8,500원 대비해서는 최근 고점은 43만 7천 원이죠. 43만 7천 원 대비 지금 39만 5천 원 정도 선이니까 고점 대비 뭐 한 8% 정도 빠진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추세는 전혀 이탈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는 지금 이평선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뭐 10%나 20% 가까이 10% 정도의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 한 좀 더 지켜봐야 될 걸 보고 있고 왜냐하면 외국인의 기관이 파는 거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받아주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CJ 제일제당도 아까 말씀드린 판가의 인상이 실적에 레깅돼서 반영되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부터는 빠른 실적 개선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음식료를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음식료 업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음식료 업종이 지금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팔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신규로 음식료 업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만약에 더 조정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지금 오히려 조정이 왔을 때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다소 좀 움직이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좀 음식료는 오히려 주목을 해봐야 되는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 또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하나씩 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장에서 김지훈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집니다. 자, 대표님 지금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 대형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탑픽인데 아까 가격적으로 상당히 부담돼서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는 중소형주 중에 왜 그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버스에 콜데온이란 감기약 선전하는 거 혹시 못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상호를 그대로 내도 될까요? 아무튼 네. 무슨 감기약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네. 제가 방송 그게 아니어가지고 그 대원제약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대원제약이라는 회사도 보면 주봉과 월봉 사이를 추세선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제 갓 돌파한 상황이고요. 주봉과 월봉상에서.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저점 대비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이평선들을 돌파하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기관이 사다가 가장 최근에는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자체는 당연히 3분기에 매출단에서는 35%, 영업이익단에서는 13%, 매출과 이익이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그러니까 감기약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최대 성수기인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 의약품이 골고루 잘 팔리고 있습니다. 호흡기계 개통도 2017년 당시에 가장 높은 매출 기록한 것보다 높은 그 소위 말하는 매출 성장률 23%의 매출 성장률과 매출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외에 해열제, 진통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등 전통적인 이 전문 의약품이 폭증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 신약인 해열 소염 진통제 펠루비가 분기 매출을 100억 이상 달성하면서 3분기 기준으로 누적으로 100억 매출 이상 달성하는 전문 의약품이 7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그 약품의 모든 그 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버스에 이게 대형 버스에 광고하는 이런 네. 중소의약품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콜데원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 감기약 콜데원 키즈까지 이 소위 말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 면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런 상비약 관련된 고종 수요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건강기능식품과 아까 말씀드린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합쳐서 신규로 22종을 출시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이 호흡기 관련돼서는 영업력 압도적인 1위 제약사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 오히려 이 호흡기 관련돼서 성수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매출과 이익단에서 연간 한 15%에서 30%까지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서 저는 이제 가격 전략은 좀 손절선을 좀 길게 잡아서 한 15,200원 정도 가격대고요. 손절선은. 손절선이 15,200원 선. 네.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목표가는 전고점, 그러니까 일봉상의 전고점은 27,000원이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투심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좀 이를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22,000원이 목표가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매수가 관련돼서는 한 16,000원에서 지금 가격에서 한 4% 정도 조정 나오는 가격에 16,000원에서 17,100원까지는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원제약 지금 현재는 현재가 18,0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정 나올 때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16,000원에서 17,100원 선 정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22,000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대응이 참 중요하겠죠. 손절가 15,200원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업종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이제는 내일 장까지도 같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시간인데요. 자, 내일 장 문 열리자마자 저희가 함께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 지금 이 시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내일 런 시간입니다. 오늘의 내일 런은 이재규 AJ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오늘 움직인 핵심 테마들을 확인을 해봤다면 이제는 내일 장 문 열리자마자 좀 저희가 노려보면 좋을 업종과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업종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업종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지금 뽑혔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업종으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내일 장 문 열리자마자 저희가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하다가 약 13개월, 14개월 만에 코스피 기준으로 121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좀 밀리면 매수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더라도 장중 조정에 그치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1개월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금이 굉장히 크고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 금액이 굉장히 큰 부분이 이를 좀 반증해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비중을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기보단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신을 갖고 매매에 임하심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시장에서는 사실 상당수의 종목들이 많이 낙폭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군들을 잘 고르면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어쨌든 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크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17일 날 그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식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살짝 벗어나 있긴 하지만 관련해서 이 원자력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원자력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관련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진입하기에는 충분히 조정도 받았고 조정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까지 이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들에 대해서 내일 시초가에는 공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면서 이 하반기에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이다라고 좀 거론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진짜 하반기가 됐을 때 사실 태조 이방원 중에서 2만 살아남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들만 달리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좀 다시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 주목해야 되는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사실 시장 대비해서는 견관 흐름이 상당히 이어지다가 이번 9월달, 10월달에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잡아가면서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원자력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각 나라들만의 이런 에너지 패권 경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신재생이다라고 해서 풍력이나 태양광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부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서는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각국의 정부들이 이미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원전 발전소를 폐기하려고 했었던 다른 국가들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만료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신재생과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신재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는 걸로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적인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원자력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 네옴시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오늘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 이 친환경 도시 건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700조의 규모라고 하는데 이 탈석유를 위해서 이제 사우디 측에서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친환경 스마트 도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네옴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건설주들이나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테마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 사우디 왕세자가 내일 모레죠. 17일 날 방한을 하게 되는데 원전에 대한 수주전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의 원전 2기를
두 기를 건설 추진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규모가 12조라는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고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중요성이나 향후 부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에 대한 이런 메리트는 물론 내일 시초가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지만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석유 장사로 이 국력을 키워왔던 사우디에서 지금 친환경 미래 도시인 네옴시티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우디 왕세자의 방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친환경 관련주, 특히나 원자력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만큼 내일 장에서 시초가부터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그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자, 과연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자,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우진이라는 종목이 뽑혔습니다. 자, 우진 10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주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장중 내내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오후 들어서는 이 상승폭이 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인데요. 우진 지금 현재도 1%대 오름세 보이면서 9,56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우진이 뽑혔습니다. 자, 많은 종목들 중에서 왜 우진을 고르신 건지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주라고 분류되는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규모가 너무 큰 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체가 없는데 테마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몇몇 가지 원전주와는 좀 다르게 내재 가치가 좀 뛰어나고 주가의 변동성이 대형주보다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성격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제어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발전소용 계측기나 그런 제어 장치 쪽에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잘 변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체들이 좀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원자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계측기나 제어 장치가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성을 어느 정도 체크해주고 측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때 우진의 부품은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자로 안에 중성자라든지 제어봉 위치 그리고 냉각수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술력이 원자력 발전소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많이 안 좋았다가 이제서야 좀 올라오고 있는데 내일 이제 모레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장후반이나 내일 아침에는 이 원자력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진이라는 것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진 굉장히 이 원자력 발전 관련주 내에서 필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진,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가격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까요? 네,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시초가나 장 초반에 많이 떠서 시작을 한다면 조금 기다려봐야 합니다. 사실 시초가에 지금 매수라는 게 우리 포맷이기 때문에 제가 시초가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2% 이상 떠서 시작을 한다면 잠시 눌림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진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때 같이 엮이면서 낙폭이 커졌었던 종목인데 이제 주가가 하락했었던 당시 캔들이나 차트 모습을 보면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의 물량이 들어왔다가 대량의 물량이 빠져나가려면 어쨌든 거래가 많이 터져야 되는데 우진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탈했었던 흔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일단 뭐 기술적인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1,000원 선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테마성이 어느 정도 묻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8,600원 수준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원자력에 관련되어 있는 시장의 관심도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달, 지지난달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시기에서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하는 부분이 뭐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쪽에 많이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우진 같은 종목들 시장에서 관심은 있지만 긴가민가한 이런 종목들을 잘 공략해 보신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송이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음질 면에서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한다면 우진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내일 시초가에 좀 한 2% 이상으로 떠서 좀 출발을 하게 된다면 조정이 되는 부분 좀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 대응은 8,6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시장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업종과 종목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장 마감까지 한 4분가량 남았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08% 오른 2,476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움직임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소폭 상승 출발하면서 장 초반엔 2,380선 위에서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이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오전장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오후 들어서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과연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장 마감까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코스피를 뜨겁게 만들었던 외국인, 오늘은 차갑습니다. 외국인 3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는데요. 제조업 대형주 위주로 물량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내에서 금융투자는 오늘도 8거래일째 연속해서 물량 담아주고 있지만 기관 전체로 보면 기관 현재 816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장중 내내 매수 규모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엔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IT 대표주가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 ASML, 오늘 국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 내 ASML의 협력사들과도 시너지를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ASML은 국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협력사로 두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2차 전지 대형주들 다소 부진한 모습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각각 1%대, 2%대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속에서 역시 2차 전지주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 현재 5%대 하락하면서 72만 원 선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질주하던 현대차와 기아도 지금 나란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모두 1%대 약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2.04% 오른 744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오늘 시원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730선에서 강보합세로 시작했던 코스닥 장중 꾸준히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물량 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는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기관 817억 원, 외국인은 1,570억 원 매수 우입니다. 반면 개인 2,223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이 0.6%가량 상승하고 있고 LNF도 0.5%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2차전지 소재 대형주들은 그래도 좀 빨간불 켜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는 2%가량 오름세 보여줍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역시나 상승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만 1%대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펄어비스 오늘 거의 5% 가까이 상승하면서 게임주들의 부침이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움직임 좀 갑갑했지만 코스닥은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제 월요일 날이었죠. 어제도 주식을 강하게 사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쭉 담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주식 사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공개 방송하고 바로 이 신의 한 수 시간 때 얘기했던 내용인데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다. 우리 코스피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달라졌다고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계속 설명을 했는데 이제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좀 이제 들리죠, 그렇죠? 좀 듣죠. 지금 이제 뒤늦게 눈치채고 혹은 주식을 다 던져버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밤잠을 못 잘 겁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개인들이 7조 2천억이 팔렸어요. 손절당한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6조 4천억 정도를 주식을 샀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그리고 이제는 코스닥을 개인들의 물량들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폭망으로 간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주식이 잘 가느냐? 이것도 다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낙폭과대 종목들, 패턴주들 어제도 얘기했어요. 사야 된다고. 근데 지금 웬만한 것들은 싹 다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안 가느냐? 아니요. 더 갑니다. 왜 더 가느냐? 개인들이 따라붙을 때까지 계속 뛰어 올릴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으면 그 순간 물량들을 개인들한테 넘길 텐데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호재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를 들어오죠. 그러니까 오늘 거래소가 재미가 없어요. 오늘 뭐가 재밌어요? 오늘 코스닥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덤비는 것 족족 피해 다니면 돼요. 그러면 수익 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심리전에 완전히 말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무시하면 안 돼요, 이제. 달리는 말이 더 잘 달리고 가는 게 더 잘 가는데 근데 잘 들어보면 또 아니 고점이 올라간 종목 쫓아가지 말라 그러는데 달리는 말을 올라타라고? 그러니까 위치를 잘 봐야 돼요. 그동안 많이 빠졌고 강한 패턴.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바닥에서 살라고 노력하면 또 그건 또 안 갑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따가도 뭐 잠깐 얘기하겠지만 오늘 움직였던 종목에서 뭐 하나마이크론도 있고 뭐 네페스라는 종목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네페스가 이게 많이 간 겁니까? 많이 안 간 거예요. 그렇죠? 7% 올라갔다 무서워갖고 못 붙는데 지금 이게 이런 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애들이 널렸습니다. 빠지기는 참 많이 빠졌고 바닥에서 이제 들어올리고 있는데 이거 무섭다고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종목들 싸고 강하고 괜찮은 애들 더 올라갈 애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뭐 두산테스나도 마찬가지고 유진테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종목들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좀 싸게 내려올 때 사볼까? 그러다가 이제 다 놓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놓치다가 결국 언제 사느냐?
고점으로 다 올라간 다음에 여기저기서 다 떠들어댈 때 주식 안 사면 바보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들릴 쯤 되면은 그때 가서 사는데 그러면 꼭 빠져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직 종목들이 더 가야 되고 쌉니다. 그러니까 싸고 좋고 이제 머리 드는 종목들을 사세요. 그리고 아직 바닥주에서 안 간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괜찮고 그래서 패턴주 바닥주 여전히 좋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장 바뀌었다. 우리 코스피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주식을 이제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금요일서부터 아주 강하게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고 뭐 지금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여전히 시장은 매력적이고 매매 시장으로는 최고의 장입니다. 일단 더 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간 애들은 제약주, 게임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재료주들, 반도체 부품주, 그리고 엔터주 이쪽 애들이 강했는데 제약주도 자 겨울 되면 원래 걔네들이 잘 움직일 거라 그랬죠. 그냥 가더라고요. 어쨌든 제약주들도 장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장이 폭락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급락장, 폭락장 뭐 이런 시장이 안 나오고 이제는 박스권장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주도 잘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데 제약주도 뭐 신풍제약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종목들 다 폭등이죠. 보면은 뭐 일동제약 상한가에다가 뭐 녹십자도 뭐 8% 가고 뭐 다 잘 가요 지금. 제약주들도 뭐 웬만한 애들 뭐 바닥에서 20% 30% 간 애들 널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제약주들도 움직임이 좋고 오늘 게임주들도 다 폭등을 했고 하여튼 장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마이크론부터 한번 볼까 하는데요. 하나마이크론.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 CEO가 우리나라를 방한을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과 뭔가 면담 내지는 뭐 회동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입국한 ASML CEO와 내일 회동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콜라보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좋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그냥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반도체 IT 섹터들은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냥 강하다라고 보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너무 일찍 팔면은 이제 후회할 거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마이크론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크론. 많이 올라갔죠? 오늘 개인들이 다 던졌어요, 오늘 43만 주나 던졌는데 기관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32만 주를 왜 던겠습니까? 뭔가 큰 호재가 있는 것 같으니까 32만 주를 담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관들이 담은 이유가 있을 거고 외국인들이 오늘 담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신풍제약인데요. 좀 전에도 제약주 요즘에 잘 움직이죠? 올라가는 핑계는 이거죠.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건데 그냥 돈들이 들어와서 그래요. 거래에 실렸잖아요. 세력들이 돈 넣고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그냥 튀는. 그래서 지금 뭐 이것저것 뭐 다 올라가는 그런 이제 장세로 바뀌었는데 이게 박스권장인데 상승장과 같은 느낌의 박스권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날 올라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멈췄다가 개인들이 들어올 때쯤에 다시 후드로 패겠지만 그 전까지는 얘도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 3기 한번 얘기했었는데 장이 좋아서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패턴주에는 상승하고 눌리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이 종목을 뭐 오징어 다리 남겨놓는 거는 좋지만 지금 밑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 널렸는데 굳이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요 종목보다는 IT 섹터들 바닥에 있는 애들 많으니까 이것도 27.9%씩 냈습니다. 팔아갖고 하나마이크론처럼 아직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로 들어가면 그게 훨씬 더 수익이 안전하고 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점수는 요즘에 계속 제가 좋게 주고 있는데 85점 우, 매수 포인트 90점 수, IT 반도체 90점 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더 나누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시장 점수까지 들어봤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방송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